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파키스탄은 친중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가 시작한 거예요. 네. 선택의 여지가 있었으면 절대로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엮이고 싶지 않는 나라고 중국이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박종의 경제한방 이번에는 지난해 국가부도가 난 스리랑카보다도 더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렵다는 파키스탄의 행보를 보면 독특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친중 행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파키스탄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알파고 신하 씨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 파키스탄을 친중 국가라고 하는데 이 그냥 친중이 아니라 전천후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 아니 얼마나 각별하면 전천후라는 말이 붙는 건가요? 사실 이거 지금 너무나 예민한 주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키스탄하고 중국 관계는 오늘날로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파키스탄하고 중국과 관계는 일제 감정기 때부터 시작했어요. 오. 일제 감정기 때는 여러분 잘 모르시긴 하지만 왜냐면 일본이 그 모습을 대한민국 안에서 안 했는데 이제 중국 여기저기를 침략하려고 했잖아요, 일본이. 네. 그럼 뭐 하려고 한지 아세요? 이제 오스만 제국이 해제되면서 칼리프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네. 터키 공화국이 이제 선포가 되니까, 건국이 되니까. 네. 그래서 칼리프의 자식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일본이. 네. 그렇죠. 그런 한국 일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몰라요. 이건 다 알파고의 지식 램프에서 아니 칼리프의 자식을 일본으로 데리고 왔어요? 일본이 데리고 왔어요. 일본 데리고 그거 전혀 오고 몰랐네요. 네. 이제 중국에 있는 해적들 위주로 이제 좀 약간 금요일 이슬람 예배 설교도 시키고 6개월 동안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방문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 이력을 가지고 이제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제 태국에 아니면 베트남 남부에 있는 무슬림들이라든가 야 너네 칼리프가 이제 해제됐어. 이제 무슬림들의 권리를 지지할 나라가 없어. 근데 우리 전화경에서는 텐럭에서는 이제 무슬림들을 너무 사랑하고 동해아시아에서 다시 좀 부활시키려고 이렇게 칼리프님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이분이 네. 칼리프 아니야. 아버지가 칼리프였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좀 약간 위협을 느껴가지고 떠났는데 이 사람이 암살 당했어요. 근데 그 누가 죽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영국이 죽인 것인지 중국이 죽인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죽인 것인지 우리가 몰라요. 이 얘기는 파키스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있는 중국이 딱 봐도 이 일본이 무슬림들을 통해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칼을 꽂아주려고 하니까 중국 안에 있는 이제 중국 정부의 성실하는 무슬림들을 모아서 세계에다가 박연시켰어요. 일본이 지금 이러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중국 안에 있는 중국 무슬림들은 중국 정부랑 중국랑 사이가 너무 좋다. 오히려 일본이 와서 이간질하고 있으니까 무슬림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본이랑 절대로 손을 잡지 마라. 해서 이슬람 지역들에다가 이제 그 사신들을 보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영국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인도, 그때 파키스탄 인도가 없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 중국 사신들이 거기서 이제 이제 컨택하고 외교 활동하고 이제 좀 약간 지지를 얻으려고 했죠. 그때 간디도 파키스탄을 만들었던 모함메드 알리 진나도 말이 맞다. 우리 앞으로는 일본 반대할 거야. 그리고 일본이 또 영국이랑 연맹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중국 안에서 우리 무슬림 형제들이 중국이랑 사이 좋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중국 편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중국하고 이 인도 사람들, 인도 이제 그때 파키스탄 아직 분리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여기 진짜 신기한 스토리예요. 이거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원해서 친중이 된 거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중국 인민공화국, 한국이랑 언제 수교했어요? 한 90년대인가요? 그렇죠, 90년대잖아요. 자, 요즘은 사우디는 진중이다, 사우디 진중이다라고 했는데 사우디가 언제 수교한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한국이랑 1, 2년 차이예요. 90년대 초기예요, 사우디도. 네. 자, 그러면 중국을 제일 먼저 수교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그 인정했던 나라가 물론 소련이겠죠. 소련 다음에 어디예요? 글쎄요. 파키스탄이에요. 50년에 인정했어요. 와, 진짜 빠르다. 네. 50년, 1950년에 인정했어요. 그냥 단순히 진중이다 아니고 자, 오늘날의 진중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반미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개념이에요. 1950년 때는 진중이라는 것이 반미 아니고
친소가 반미였어요. 네, 그렇죠. 소련들은 친해지는 것이 반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키스탄 입장에서 중국이란 친해지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영국이란 사이가 멀어지겠다는 계산도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소련이란 관계를 거르두기 하고 우리는 소련을 안 친해지면 충분하다. 자, 그러면 1950년 때는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왜 친해지냐? 여기 이제 좋은 포인트인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결론적으로 분단됐잖아요. 뭐지 이슬람교하고 힌두교적으로. 네. 그때 파키스탄이 큰 오산을 했어요. 무슨 오산이 있냐면 인도에서 인디아 콩그레스이라는 그 정당이 있어요. 인도를 독립시켜주고 인도를 건국시킨 정당인데 지금 이제 야당이 됐죠. 거기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탈당을 해서 All Muslim League, All Muslim 연맹이라는 정당을 따로 만들어요. 근데 이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국의 개입이 있어요. 영국이 그 정당이 생기는 데는 어디냐면 파키스탄도 아니고 다카예요. 방글라데시예요. 거기서 그 정당을 만들고 영국이 그분들한테 자치권을 줘요. 어디서? 그 벵갈 지역에서. 영국 상대로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 인도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벵갈 지역에서 자치권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우리의 이 자치권이 좀 약간 무효될까 봐 네. 없어질까 봐 걱정.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무슬림들이 배신자네. 배신. 그 계기로 둘이 이제 갈라지기가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분단으로 가기가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있는 무슬림들이 분단하기로 했었는데 분단하기로 했을 때는 아무런 아쉬운 점도 없다는 거 뭐냐면 이분들을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는 진영이고 기관들, 인프라가 여기가 더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한테 안 밀릴 거다. 그리고 네. 그 All Indian Congress의 이제 그 정당 내용을 보시면 사회주의에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분단되면 서양 세계가 우리 편 될 거다. 그렇겠지.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붙게끔 만들었잖아요, 서양이. 서양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우리가 띄워주고 있는데 또 중국에다가 무슨 안전 장치를 걸어줘야지 중국이 또 중간에 좀 튀면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공산주의예요, 거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 안전 장치는 인도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너무 뜨면 중국의 발목을 잡힐 만한 나라가 또 준비해 시켜야 되는 그건 인도예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딱 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랑 친해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 국경에서 문제가 터지고 인도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중국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는 국경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어디냐면 카시미르 지역이에요. 파키스탄이 바로 그 국경 문제를 풀어줬어요. 중국에 가서 너 어디 원해요? 나 여기 원해. 오케이. 자, 네가 원했던 만큼 가지고 갔지? 그럼 이거는 국경이야? 우리 친구야? 오케이, 친구야. 나 아직도 그 파키스탄에 있는 카시미르 지역 아니고 인도 쪽에 있는 카시미르 지역에 있는 그 국경이 인도랑 그 인도하고 중국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아직도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초기 시절에는 이 중국이 가서 인도랑 많이 싸웠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중국이랑 친해졌는데 동시에도 서양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려고 인도를 띄워줬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인데 니네들 왜 인도를 띄워줘? 거기다가 또 인도 가서는 핵개발했죠. 핵개발했는데 아무런 말 없어요. 뭐야? 핵개발했는데 왜 좀 약간 무슨 말 해야 되잖아요. 핵개발하지 마.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무리대 만들어지. 그래서 자꾸 파키스탄 눈앞에서는 인도를 너무 많이 띄워주는 거예요, 서양이. 그래서 파키스탄이 필연적으로 중국한테 넘어갔어요. 일단 이 구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진짜 파키스탄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으면 절대로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엮이고 싶지 않는 나라고 저 가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아직도 영국 왕실한테 전접장 오는 그런 좀 약간 귀족들이 있어요. 파키스탄의 엘리트들은 절대로 중국이랑 이렇게 친해지고 친중으로 가자는 거 아니고
항상 친미 그 라인을 유지하고 싶어요. 네. 꽈달이라는 항구 있어요. 바로 파키스탄 밑에 있고 발루치스탄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꽈다로 항구는 원래 오만 거였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 오만이 네. 최근까지만 해도 단자니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가였거든요. 와, 오만 탄자니아에다가 심지어 파키스탄에도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을 다 혼자서 먹고 있었던 나라에서 오만이. 대단하네요. 네. 이제 왕자의 난을 터지면서 나라가 날아갔는데 네. 그 오만이 동시에도 파키스탄의 그 꽈다로 항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놔. 우리 이제 영국한테 식민지 당했을 때 너는 와서 여기 쉽게 가지고 간 건데 내놔라고. 그때 이제 혼자서 둘이 붙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국을 끼워줬어요. 미국한테는 야 같이 좀 약간 이거 가지고 가자. 왜냐면 우리 둘이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도 알겠다고 하고 돈으로 투자하고 미국이 돈도 투자하고 그리고 오만한테 압박당하면서 꽈다로 항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꽈다로 항구는 지정학적으로는 어마무시하는 항구예요. 중앙아시아하고 중동을 아프리카하고 중동이란 연결시켜줘요. 자, 스탄 나라들 있죠. 중앙아시아. 네. 그리고 중국 있죠. 네. 이 지역을 밑에 있는 중동 아랍하고 아프리카를 연결시켜주는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항구예요. 그 항구를 중국이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도 좀 옆에서 조그만한 항구 주시면 안 될까요? 파키스탄이 미안하지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미국이랑 같이 했는데 얘네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오래전부터는 중국이 그 얘기를 해요. 그 1대1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대1로 이전엔 사실은 1대1로 원조는 꽈다로 항구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중국 그 해외 수출 동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꽈다로 항구예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은 오래전부터 보셨어요. 제발 우리가 돈 많이 줄게. 사실 중국이 돈을 빌리잖아요. 중국이 거기에다가 돈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파키스탄 안 주다가 언제 주냐? 그 탈레반이란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 이제 9.11 테러 사태 이후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야, 우리 미국이 시킨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모든 활동을 다 지원했고 미국이 시킨 대로 우리가 다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약간 동맹국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약간 갖다 놓는 느낌? 이용당한 느낌? 그리고 돈도 좀 필요하는데 어차피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투자하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꽈다로 항구를 중국에 냈어요. 그 이후로부터 2001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파키스탄은 진중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가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중국 입장에서 지금 파키스탄이 1대1로에도 적극 참여했고 친중국가 대표적인데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중국은 뭐 도와주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파키스탄을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데요. 중국이 파키스탄을 어떻게 보는 것보다는 파키스탄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네. 파키스탄에서 좀 약간 진중으로 갔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그동안 미국이랑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라인을 바꿔준 거고 진중으로 될 만한 사람들이 정권을 쟁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이제 선전되는 거 뭐냐면 임란 칸은 제일 진중이다. 사실은 인연적으로 진중이지 경제적으로 반중이었어요. 임란 칸이 당선되자마자 중국이랑 했던 모든 경제 협정들을 다 무효다라고 했어요. 니네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한테 상대를 너무나 대놓고 야 너네 와서 우리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이딴 위에 경제 협정들 하는 거 어디 있어? 우리가 너네 식민지냐? 다 무효야. 이거 다시 잡아야 돼. 이건 하나도 파키스탄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중국이 그때 임란칸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팠어요. 왜냐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사람들을 꼬시고 좋은 경제 협정들을 맺었는데 임란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 이거 나 수행할 수가 없어. 이거 다 바꿔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임란칸이 퇴진한 다음에 중국은 좋아했겠네요. 그거는 지금 중국이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왜냐면 군부가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어요. 군부가 들어오면 이제 페르베즈 무샤레프 때는 그때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꽈다로 항구를 가지고 갔는데 그건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 중국이 갖고 있었던 그 특혜들, 그 열려 있는 기회의 장문들이 다시 닫을 거라고 중국이 지금 살짝 좀 쫄고 있어요. 그래서 쿠데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애매하네요. 이 서방에서 보는 시각은 임란칸은 친중이다. 이게 약간 좀 있지 않습니까? 야, 임란칸이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하면 미국한테 배신 당했던 것도 다 기억하는 나이가 많으신 사람이니까 중국을 선택하겠지만 근데 또 중국이 가지고 왔던 그 경제적인 것들에 불만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도 또 임란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핵을 갖고 있어요. 서양 세계하고 미국은 우리한테 지금 허용한 상황이에요. 미국하고 서양이 와서 우리나라에 내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우리의 내정 간섭을 안 하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서양과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임란칸 형님이 너무 좀 약간 쓸데없이 반미로 가니까 좀 약간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고.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면 제일 불리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군인이라는 거는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예요. 페르베즈 무샤레프는 그나마 2000년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그나마 군사사관학교는 터키에서 다녔기 때문에 친용 군인들 중에서 덜 친용 군인이었지. 나머지 분들은 군인들의 조기 교육이 항상 어느 정도 영국의 영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최근에 이제 파키스탄 상황을 보면 어쨌든 러시아 원유를 싸게 사들이는데 이걸 위안화로 결제한다. 요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안화로 가는 거. 이분들은 이제 기회를 보려고 진중으로 가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진중으로 가냐고 했을 때는 지금 외환 보유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앱에서 나오는 환율하고 시장에 있는 환율이 달랐어요. 아이고 또 거기도 또 다른 나라군요. 네. 지금 앱에서 나오는 환율이 이제 저는 이제 결제를 했었어야 됐는데 600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앱에서는 600불이 15만 루피였어요. 그래서 제가 15만 루피를 드리려고 했는데 알파고 미안한데 18만 루피를 줘야 돼. 아니 앱에서 15만 원인데 알파고 이건 앱이야. 내가 너를 시장 데리고 갈까? 그럼 시장에 가서 그 15만 루피로 600불 가지고 와. 아 그래요? 환율이 이중이군요. 네. 아니 환율이 맞아. 그래서 지금 외화 보유 문제가 있어요. 파키스탄에. 그래서 파키스탄의 태도로 달러를 덜 써야지 경제가 좀 약간 어느 정도 덜거든요. 그래서 위안화를 결제하는 거는 애한테는 좀 약간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을 이거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파키스탄 위기에 대해서 IMF나 서방에서는 야, 그거 중국하고 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알아서 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파키스탄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갈 것인지가 안 보이잖아요. 이전에 비리를 막 했다가 걸렸던 사람의 동생이 지금 정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미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파키스탄의 고위급 간부들하고 정치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쳐냈던 임란칸도 다시 정권을 잡을까 말까 물음표인데 이런 나라에 내가 IMF는 왜 손을 밀어요? 돈을 넣으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물음표잖아요. 네. 자, 이로 그러면 앞으로 파키스탄,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지정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어쨌든 위치에 있는 파키스탄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인도가 있는 한, 인도하고 파키스탄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파키스탄이 필연적으로 중국이랑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이거는 파키스탄하고 인도 관계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파키스탄 정말 꼭 알아야 될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이 전략적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정말 파키스탄에 대해서 역사와 진짜 내밀한 내용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박종훈의 경제막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